안녕하셨어요? 오늘은 벌써 네 번째 날이 됐네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면역이 올바른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 결국은 이제 오늘 암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리겠는데요. 암이 왜 발생하는지, 또 어떻게 암치료를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결국은 염증이에요. 결국은 염증이에요. 염증을 잘 이길 수 있으면 우리는 암을 이길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오늘 그걸 좀 공부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좀 어려운 도표가 나와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암은 옛날에는 이 유전자 때문에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연구를 하면 할수록 유전자보다는 오히려 가운데 있는 이게 있으면 뭔가 후생유전학이라고 그럽니다. 후생유전학. 후생유전학적인 원인이 해가지고 암으로 변한다는 것이 정설이에요. 특히 이제 후생유전학적인 원인이 뭔가 하면 특별히 음식. 두 번째는 환경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히스톤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망가지게 되겠고 또 DNA가 메틸레이션한 말은 뭔가 하면요. DNA가 수독되는 거예요. 제대로 발휘 못하는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또 문제점 그리고 또 마이크로 RNA라는 것이 세 개가 어울려 가지고 이것이 잘못되면 이제 암으로 발전한다는 이야기인데 참 놀란 하나 사실이에요. 제가 이 도표를 보면서요. 세상에 이 도표를 누가 만들었을까?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빨갛게 해가지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게 있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것을 뭐 할 수 있다라는 의미일까요? 이것을 막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셨어요? 암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이게 들어가기만 하면 암으로 가는 진행되는 과정을 막을 수 있다. 근데 그게 뭔가 되는 음식으로 들어가는 폴리페놀이라는 거예요. 이야, 이거 참 누가 만드셨을까? 폴리페놀이 적당히 우리 몸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암으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을 암이 안 생기도록 해줄 수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복음입니까? 저는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기가 막힌 복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과연 그럼 폴리페놀이 뭔데 후생유전학적으로 암이 발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암이 안 생기도록 해주는가를 보는 거죠. 폴리페놀은 우리 몸에 있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물질이에요. 결국 염증이거든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물질로서 항산화 물질 중에 하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떤 것들인가 구체적으로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이라든가 그리고 붉은색 포도 속에 들어있는 레스베라트롤, 빨간 포도즙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과 껍질 빨갛잖아요. 양파도 좀 부스름하잖아요. 이 콜세틴 이런 것들이 폴리페놀이며 그리고 또한 과일에 많이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라든가 콩에 많이 들어있는 이소플라본 이런 것들도 폴리페놀의 일종이라는 거죠. 여기에 육식이 들어있는 거 없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신선한 과일과 야채를 충분히 먹기만 하면 폴리페놀이 충분히 공급이 되고 그것에 의해서 후생유전학적으로 암이 될 수 있는 것이 막아질 수 있다는 거죠. 막아질 수 있다는 거죠. 활성산소 엔도실에서 손상되는 DNA를 보호해주고 세포를 구성해주는 단백질 및 효소를 보호해주는 항산화 능력이 크기 때문에 다양한 질병에 대한 위험도를 낮춰주는 게 폴리페놀이에요. 이해되셨죠? 우리 폴리페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항암작용과 마찬가지로 심장질환에도 큰 예방을 해준다. 이렇게 우리가 알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공부 좀 해보죠. 후생유전학이 뭔가? 후생유전학적인 그 변화는 있잖아요. DNA 서열이 바뀌지 않고, DNA 서열은 그냥 그대로 두고, DNA 서열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유전자 발현을 조절해 주는 겁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 DNA는 그냥 그대로 두고,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필요한 유전자, 꼭 몸에 좋은 유전자는 반드시 발현이 돼야 되겠고, 몸에 좋지 못한 유전자는 반드시 꺼줘야 되겠죠. 그런 일을 해주는 게 에피제네틱, 그러니까 후생유전학적인 변화다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근데 후생유전의 변화는 어떤 그 두 가지 때문에, 세 가지 다 되겠죠. 주로 두 가지입니다. DNA 메칠화되는 거하고, 두 번째, 히스톤, 수식이라고 그럴까요? 수증이라고 그럴까요? 히스톤이라고 하는 물질을 이렇게 바꿔주는 그런 두 가지 기능이 해가지고 후생유전학적으로 이 변화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조금 더 공부를 해보시게 되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찌닥기는 게 염색체입니다. 염색체인데 이 염색체가 똘똘똘똘 뭉쳐 있어요. 필요하면은 쫙 풀립니다. 풀려서 완전히 열려서 거기서 이제 필요한 정보들을, 유전 정보들을 빼나가는데 이 뭡니까? DNA가 어디에 쌓여있는가 하면요. 갈색 그 동글동글한 거 보이시죠? 이게 히스톤이에요.
실타래. 우리 옛날에 그 어릴 때, 뭡니까. 연 날리면은 연 감는 뭐, 타래라 그럽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징징징징 감겨 있어요. 예. 똘똘똘똘 뭉쳐있으면 염색체가 아주 까맣게 딱 붙어 있고요. 이것이 이제 풀려나가기 시작하면 염색체가 주르르르 풀려나가는 거예요. 쫙 풀려나가는 거예요. 펴지는 것이 히스톤입니다. 펴졌다가 좁혀졌다는 게 히스톤이고요. 그 다음에 DNA에 그 빨갛게 또 M이라고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메칠기인데, 메칠기, CH3라고 하는 메칠기인데, 메칠기가 DNA에 붙어버리면 이게 DNA가 작동이 안 돼요. 꺼져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DNA에 메칠기가 붙으면 꺼지는 거고, 그 다음에 히스톤이 똘똘똘똘 뭉치면 꺼지는 거예요. 그건 제가 내일 자세히 좀 설명드릴게요. 그 정도만 우리가 이해하시고요. 그게 후생유전학입니다. 암이 발생하는 기전을 잠깐 설명드리고 제가 이 암 영점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맨 밑에 있는 게 이제 암 줄기세포입니다. 아니, 그냥 줄기세포입니다. 우리 처음 그 줄기세포인데, 줄기세포가 하나씩 분화되어 가면서, 제대로 분화되어 가면은 줄기세포가 우리의 체세포가 됩니다. 뭐, 심장세포가 되기도 하고, 간세포가 되기도 하고, 뭐, 장으로, 뭐, 심장으로 다 이렇게 가는데, 이게 이제 정상적인 체세포로 분화되는 거예요. 암이 왜 생기는가 하면요. 정상적인 세포에다가, 이제 거꾸로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예, 첫 번째, 온코진이라는 거 보이시죠? 발암물질이 딱 오면요. 그때부터 암 쪽으로 방향을 틀어요. 예, 세포가 조금 변화되는 겁니다. 암으로 갈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단계를 지나면은, 그 다음에 어떤 단계가 우리 몸을 지어주는가 하면요. 이게 두 번째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후생유전학적인 그런 모본이에요. DNA가 메칠화되고 히스톤이 바뀌어지는 그러한 것들이 잘 작동이 되면 암세포로 갈까요, 안 갈까요? 암세포로 가지가 않습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나 후생유전학적인 그런 그 제대로 그 작동이 안 된다 할 것 같으면 이거는 암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암세포로 가는 거예요. 음식 막 먹고 과식하고 육식하고 피곤하게 놀고 술 담배하고 이러면은 후생유전학적인 그런 그것들이 어떻습니까? 제대로 작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암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발암물질에서 약간의 변화가 있다가 그다음에 그것이 작동이 안 되면은 상당히 암에 가까운 놈으로 변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암세포는 된 거예요. 이게 되면요. 암세포가 됐다 할지라도 암 조직이 암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속에 또 다른 기전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P53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P53. 그게 뭔가 하면요. 종양을 억제해주는 유전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는 일반적으로 휴식 유전자라고 알고 있죠. 예. 휴식 유전자. 쉬게 해주는 그런 인자가 제대로 작동이 되면 암세포가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암 조직으로 크게 발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그것을 이렇게 스톱시켜버려요. 암세포가 만들어지지 못하게 하고, 만약에 암세포가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자연사를 시켜버려요. 자연적으로 죽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P53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절대 암세포가 안 가도록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우리 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그러나 그것도 만약 망가져 버렸다면 결국은 무슨 세포로 가고 맙니까? 암줄기세포로 가고 말아요. 암줄기세포가 되고 나면 이제는 암세포가 하나씩 분화되어 나가요. 그런 과정을 이제 우리가 이제 암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이게 좀 어려우니까 제가 쉬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 드렸는데요. 암줄기세포는 이름을 뭐라고 붙여놨습니까? 시집 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도망 나온 내 딸이에요. 암세포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세포예요. 근데 내 세포가 시집을 보냈더니 살질 못해가지고 못 살아서 도망쳐 나왔어요. 그게 암줄기세포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 딸이 있어요. 고이고이 키운 내 딸이에요. 사랑 주고 좋은 음식 먹이고 학교 잘 보내가지고 아주 고이고이 키워가지고 참 좋은 환경에서 잘 키워가지고 김씨네 집안에, 김씨 이야기하면 안 되겠네요. 하여튼 어느 집안에 보냈어요. 집안을 보냈어요. 아, 그랬더니 가보니까 우리 집하고 틀려요. 시아버지가 아주 그냥 무서운 사람이에요. 동네를 아주 주름 담는 그런 사람이에요. 시어머니도 만만치 않아요. 아유, 시누이는 뭐 보통이 아니에요. 도저히 이게 집안 분위기가 엉망이에요. 아름다운 과일 음식 안 줘요. 그냥 뭐 도저히 먹어보지도 못한 그러거든요. 막 갖다 놓고 먹으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 아, 그랬는데 보니까 남편이 처음에는 시락 사랑한다고 잘해준다 해서 그런 줄 알았더니 남편도 생각이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막 소리 날라오고 막 그것까지는 참을만 해요. 술 담배 피지, 집에 저녁에 안 들어오지, 주먹질은 날라오지, 뭐 도저히 이 딸이 그 집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도저히 못 살겠어요. 그래서 생각나는 게 누구밖에 생각이 안 나요?
친정어머니밖에 생각 안 나요. 친정어머니한테 가야지. 내가 이 집에서 어떻게 살까? 친정어머니한테 가면은 크기만 가면은 아름다운 음식, 뭐 깨끗한 물, 뭐 좋은 환경, 분위기도 좋고 다 좋은데 그냥 야단 도주하는 겁니다. 나 도저히 여기서 못 살겠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도망을 나와가지고 친정집에 갔는데 친정집에 가가지고 있잖아요. 그냥 딸로서 생활하면 되는데 이 딸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냥 어머니 해주는 밥만 먹고 이런 게 아니고요. 아예 어머니 품에 딱 이렇게 기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마치 어린아이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암세포예요, 여러분. 그게 암주세포예요. 그렇게 도망 나온 정말 우리 내 딸을 갖다가 왜 왔어? 미워. 때리고 차고 칼로 끌어내고 되겠어요? 아니죠. 다시 시집에 가서 잘 살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줘가지고 어차피 출가의 외인인데 잘 살고 자식 새끼 잘 키워가지고 잘 사는 게 하게 하는 게 부모님 마음이잖아요.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친정 아버지가 옛날에는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생각했는데 친정 아버지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게 될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내 딸을 살려야 돼. 내 딸 살리는 거는 끝까지 이 딸을 내가 데리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렇죠? 아니거든요. 어떻게 됩니까? 사돈댁을 가는 겁니다. 아니 사돈 양반 어떻게 이렇게 내 잘 키운 딸이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도대체 뭡니까? 라고 한마디만 해주면요. 한마디만 해주면은 그 시아버지가 손을 들어버립니다. 내보다 더 강한 사람이네? 나는 그래도 이 동네에서 그래 주름 잡는 사람인데? 그렇게 해서 이 시아버지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친정아버지가 가기만 하면. P53이 회복만 되면 있잖아요. P53이 회복만 되면은 암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어쨌든 시아버지는 손들었어요. 시어머니도 마찬가지 설득을 했어요. 근데 친정아버지가 갈 때 그냥 안 갔어요. 혼자 안 갔어요. 누구 데려갔을까요? 아주 잘 키운 아들내미, 키도 크고 건장하고 어깨도 괜찮은 주먹질 좀 할 만한 그런 아주 멋진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이름은 렛세븐이라고 하는 친정오빠예요. 이 친정오빠의 렛세븐이 하는 역할은 뭔가 하면은 암줄기세포를 정상세포로 돌리려고 하는 유전자예요. 요걸 데려가는 거예요. 가보니까 맞상대가 누군가 하면 신우인데 아주 고약하게 생겼어. 아주 그냥 뭐 쌀쌀하고 뭐 아주 보통 내기가 아니에요. 이름은 린28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자분이 계세요. 아주 힘들게 만들죠. 암줄기세포를 만들려고 하는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신우이를 친정오빠가 딱 나서니까 어때요? 아이고 인물 좋지 뭐 듬직하지 원하지 힘이라도 하겠어요? 신우이가? 찍소리 못하는 겁니다. 그냥 손 다 들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평정해버리는 거예요, 시댁을. 그리고 김서방은 당신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때까지 네 마음대로 먹고 살았으면 그거 바꿔야 돼. 술, 담배 끊어야 되고, 그리고 정말 집에 꼭 저녁에 일찍 와야 되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네 사람 될래? 하니까 어때요? 장인어른 잘못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평정이 다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줄기세포인, 암줄기세포인 도망 나온 내 딸이 이제 친정 가서 잘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스토리입니다. 이해하셨죠? 오케이. 그렇게 해서 P53과 NF-kappaB의 전쟁을 이제는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전쟁이 시작되는가? NF-kappa 아까 말씀드렸죠? 굉장히 나쁜 짓 다 해요. 모든 나쁜 짓 다 해요. 염증을 촉진시켜주는 매개인자고요. 항암제 내성의 원인이 되고요. 특별히 P53 활성화를 억제해주는 악의 세력의 우두머리예요. 그 다음에 암줄기세포 발현을 촉진해주는 린28, 신우 있잖아요. 신우. 그 친정아버지예요. 그런 일을 하고 정상세포로 돌리는 유전자. 아까 우리 친정 오빠 왔잖아. 렛세븐. 그냥 막 밀어내려고 하는 그런 나쁜 다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게 NF-kappaB예요. NF-kappaB가 낮아지면 좋을까요? 커지면 좋을까요? 더 크게 하셔야 되는데 이때는. NF-kappaB가 낮아지는 게 좋을까요? 높아지는 게 좋을까요? 낮아져야죠. NF-kappaB가 힘을 쓰면 안 되죠. 염증을 일으키는 가장 나쁜 거기 때문에 NF-kappaB가 어떻게 하든지 낮춰야 돼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염증 낮춰야 됩니다. 이제 그림을 봅니다. NF-kappa가 제가 설명드렸죠. 막 자라게 하고 염증 생기게 하고 그리고 막 증식하게 하고 염증 생기게 하고 하는 게 NF-kappaB예요. P53은 자연사를 일으켜주고 또 성장하는 잘못된 성장을 억제시켜주고 DNA를 수리해주고 하는 좋은 일은 다 해줘요. 이게 P53이에요. 결국은 암과의 싸움은
P53과 NF-kappa의 싸움이라도 관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P53을 회복시켜주고 부활시켜주고 강하게 해줘야 되고 NF-kappa를 낮춰야 좋아야 해요. 참 희한한 미네랄 하나 있어요. P53도 올려주고 NF-kappa도 떨어뜨려주는 놀라운 미네랄 하나 있어요. 혹시 아는 분 계실까요, 여기에? 어떤 미네랄이 이런 일을 할까요? 두 분은 대답하시면 안 돼요. 정답을 너무 아시기 때문에. 우리 교우님들, 거기도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뭐예요? 이거 저도 답을 아시는 분이 한 분 계시네. 미네랄 셀레늄 있잖아요. 이 일을 다 하는 겁니다. 하나 딱 집어넣어버리면 NF-kappa는 떨어지고 P53은 올라가요.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그 파워를 가진 게 미네랄이 셀레늄이에요. 그래서 암 치료에서 가지고 셀레늄 역할은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사실 이 셀레늄 하나 가지고 암 치료하는 의사예요.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항암제 안 해도 암세포가 줄어들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예. 그래서 정말 이 셀레늄이 참 중요한데 좋다고 무조건 막 먹으면 될까요? 안 되죠. 예. 절대 안 됩니다. 미량원소예요. 조금만 먹어야 돼요. 특히 음식으로 들어가는 거, 우리 그 셀레늄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 뭐가 있죠? 무슨 너트라 그래요? 브라질 너트라고 들어보셨죠? 예, 아주 셀레늄 좋다고 해가지고 브라질 너트를 좋아하는데 많이 드시면 안 돼요. 뭐 2개에서 5개 정도라고 해요. 어쨌든 그 정도 드셔야 되고, 그게 유기셀레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기셀레늄은 약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높여도 괜찮아요. 항암 효과가 있다는 게 입증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너무 그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그건 의사 처방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신경 쓰실 거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저 뭐 음식에 들어있는 셀레늄 충분히 드시면 돼요. 어쨌든 참 좋습니다. 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좀 적응시킬 수 없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이 육의 암과의 싸움에서 P53과 NF-kappa가 싸우지만 있잖아요. 우리 영의 전쟁에 있어 가지고도요, 이 P53과 NF-kappa가 극렬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유 말해서 선과 악의 대쟁투예요. 선과 악의 대쟁투에서 우리가 어떤 편에 서야 할까요? 선의 편에 서야 할까요? 악한 편에 서야 할까요? 선의 편에 서야 하겠죠. 선의 편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의 편에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편에 서게 되면은 사단의 편에 절대 설 수가 없죠. 나도 모르게 사단의 편에만 선대가 올 것 같으면은 우리가 주님께로 나가기가 쉽질 않아요. 그래서 선과 악의 대쟁투에서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항상 생각해야 해요. 오케이? 네, 그것까지 말씀드리고 진도 나가죠. 결국은 암세포의 정상화는 P53의 전달이에요. 네, P53이 정상화되어서 그것이 정말 암세포 쪽으로 이렇게 망가진 P53이 있는 곳으로 잘 흘러가기만 하면 암세포는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되겠고, 염증은요, 위키피디아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조직의 염증은 맨 밑에 세 번째 칸입니다. 염증은 감염을 치유하거나 조직의 재생을 정지시키는 보호 기능이지만, 보호 기능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동시에 염증의 결과로는 어떤 일이 생기는 건 조직의 손상이나 질병이 일어날 수 있다. 이게 염증의 정의예요. 그래서 염증은 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정상적인 어떤 보호 기능이지만 우리에게 손상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염증을 삭혀야 돼요. 자,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염증을 이렇게 삭기 전에 음식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 생강이더라고요. 생강은 인도 그 아유르베다에서 신이 내린 치료제라는 이야기를 썼던 그런 그 좋은 음식인데요. 성분이 진저롤이죠. 진저롤이고, 쇼가올이라고 하기도 하고, 진저롤이라고도 하고요. 쇼가올은 말릴 때 생기는 거. 그 다음에 진저롤은 요리할 때 생기는 거. 조금 좀 다릅니다. 어쨌든 진저롤이에요. 이것은 항암, 소염, 항산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생강을 자주 섭취하는 인도나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대장암 발병률이 낮다고 해요. 장내 만성 염증은 대장암 발병의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이 생강이 들어가게 되면은 대장암을 많이 떨어뜨리는 힘을 갖는다. 그러나 육식을 많이 하면서 이걸 기대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건 아니죠. 예. 육식이 대장암이 큰 원인이 되는데, 예, 우리는 정말 올바른 원칙을 지키면서 이런 거 하나하나 넣으면 아주 기가 막힌 효과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 한 2리터에다가 생강은 500g 정도 넣어가지고 1시간 정도 달이면 아주 맛있는 생강차가 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분은 이걸 좀 조심스럽게 먹으라 해요. 너무 강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생강만 다리기보다는 대추를 넣어가지고 생강 대추를 하시는 게 좋다고 이야기하고, 당뇨라든가, 그리고 또 위궤양이 있다든가, 뭐 그런 여러 가지 또 혹시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이라든가, 몇몇 분들은 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생강의 역할이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강합니다. 두 번째, 마늘.
미국 타임즈가 지정한 세계 10대 슈퍼푸드라고 그래요. 마늘. 성분이 뭔가 하면 통마늘은 알린이 있고요. 그냥 통마늘에서 별로 냄새 안 나는데 이게 찌면 어떻습니까? 냄새가 훨씬 더 강하죠. 예, 그건 또 다른 성분. 그 다음에 그것도 삶거나 해서 요리를 하거나 또 그걸 흑마늘을 만든 것에 따라 조금 다른 성분을 갖더라고요. 어쨌든 마늘은 혈관 내피세포에 굉장히 좋은 일을 해줘요. 왜냐하면 혈관 그림에도 나와 있습니다. 혈관 속에 들어있는 혈액 속에 들어있는 돌아다니는 그 혈전을 없애는 식품이라고 그래서 피를 막혀준다는 이야기죠. 혈관 막힘이 떨어지니까 혈전 생성도 떨어지고 혈압도 낮아지고 혈관 상처의 치유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알리신은 이제 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주 익히지 않은 거. 아주 강력해가지고 해충 방열에도 쓰이고요. 항균, 항바이러스 면역 강화에는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알리신. 그 다음에 이 마늘을 요리하잖아요. 이렇게 굽거나 이렇게 음식에 넣어서 끓이게 하는 그렇게 되면은 S알릴 시스테인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약간 덜 독한 걸로. 항산화 해독제고요. 간에서 활성산소 해독 능력을 증가시켜주고 또 뇌세포 보호해주는 역할도 있고 다른 항산화와 같이 효과도 늘려나가면서도 항암 성분도 갖고 있다 하면서 항암식품 중에서 가장 으뜸이라고 해요. 니트로사민이 발암물질인데 그런 것들을 잡아주고 세포 내의 유전자 손상을 방지해주는 그런 놀라운 효과가 있다고 하며 특별히 소화기관 암에 굉장히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늘을 좀 많이 드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뭔가 이 발효 마늘이에요. 흑마늘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자가 숙성한 발효 마늘인데 90도의 습도에서 한 65도씨에서 한 40여 가까이 숙성시키면 이게 된다고 하는데 하신 분 이야기 들어보니까 결코 만만치 않답니다. 만드는 게. 굉장히 힘들답니다. 저를 보고 제가 만들겠다니까 만들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힘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해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어렵게 누군가가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요 감사하게 되세요.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드시고요. 수용성 SRL 시스테인이 2배나 증가되어 있고 지용성 그 RL은 30배나 증가되는데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특히 비타민 B1과 결합해가지고 비원 효과를 증가시켜주고 항암 효과도 훨씬 더 강력하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귀하게 한번 시도해 보시든지 만들든지 안 그러면 만드는 걸 드시든지 흑마늘 참 좋다는 걸 이야기 드리고요. 맛이 훨씬 개선되기 때문에 아린 맛도 덜하고 단맛이 훨씬 더 낫다. 그리고 항암 효과도 뛰어난다. 피로 회복 효과도 좋다. 뭐 그런 여러 가지 효과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항암 식품이 뭔가? 토마토예요. 굉장히 좋습니다. 글씨가 아주 재미있는 글씨가 있죠. 토마토가 빨갛게 익으면 의사의 얼굴이 파랗게 된다고 그러죠. 그만큼 토마토는 뛰어난 항염 효과가 있다. 그 성분은 뭐죠? 토마토의 라이코펜이죠. 라이코펜은 붉은빛 나는 항산화 물질이고 항산화 효과가 가장 뛰어나다고 그랬어요. 세포의 젊음을 유지해주고 돌연변이 세포의 발현을 억제해줘서 베타카로틴보다 훨씬 더 항암 효과가 우수하다고 그랬고요. 이 연구는 어디서 했는가 하면 하버드 대학에서 했어요. 오랫동안 했어요. 한 5만 명 가까이 했어요. 확실한 효과예요. 그 무슨 이야기가 하면은 토마토 요리를 일주일에 10번 이상 드시면 일주일에 2번 먹는 사람들보다도 전립선 암의 발생률이 45%가 감소된대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연구를 통해서 되는 얘기니까 확실한 이야기죠. 그래서 특히 남자분들은 토마토 부인들께서 이렇게 맛있는 토마토 요리 해주시면 찍소리 하지 말고 많이 드세요. 절대 불평하지 마시고 이게 무슨 맛도 없고 뭐 껍질만 씹히고 그게 아니에요. 엄청 좋아요. 특별히 전립선 암에 좋아요. 왜 전립선 암에 좋은가 하면요.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전립선에 있잖아요. 남자에 있는 모든 아연이 80% 거기 다 있답니다. 신기해요. 아연이 80%가 전립선에 다 있대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뒤에 무엇을 보관하고 있어요? 씨앗을 보관하고 있잖아요. 그럼 씨앗이 상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요도를 통해서 올라오는 그런 균들이 절대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잡으려고 거기에다가 아연을 듬뿍 넣어놓더라. 그거 떨어지면 전립선 생기고 염증 생기고 전립선 비대되고 전립선 암으로 가고 막 그래요. 어쨌든 라이코펜 또 다른 이야기지만 이 토마토는 전립선 암의 45%나 감소시켜준다니까 감사하게 드세요. 특히 그 요리할 때에 어떤 요리든지 다 토마토 넣어도 괜찮아요. 그렇게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카로틴 속에 감마글루타민산이 많이 들어있다든가 그렇게 해서 맛을 아주 감칠맛을 많이 낸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그 먹은 가장 맛있게 먹은 그 토마토 요리 중에 하나는 토마토하고 그 싹팅콩 있잖아요. 싹팅콩, 물에 많이 불린 콩. 그걸 2개를 넣어가지고 아주 푹 삶아가지고 고압을 해요. 그러면요, 그게 완전히 보신탕이에요. 그보다 더 좋은 영양이 뛰어난 음식이 없어요. 꼭 그렇게 해서 정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비행기에서 이제 훈련 나가면은 이렇게
비행기에서 내려주는 그런 음식이 있어요. 미군들도 같이 붙을 때. 그 친구들 보면은 캔에다가 딱 준데 보면은 따보면요. 토마토 하나 하고요. 전부 다 콩이에요. 노란 콩을 토마토 넣어가지고 볶으면 돼요. 그거 그냥 그 자리에 막 다 먹어요, 하나씩. 힘이 나죠. 예. 어쨌든 토마토하고 콩 요리 참 좋다고 잠깐 설명드렸네요. 여러 가지 그 암의 예방에 도움이 되고 뇌졸중, 심근경색 등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요. 특별히 카로틴은 눈 이상 건조하다든가 야맹증 효과 있으니까 꾸준히 잘 드셨으면 좋겠죠. 빨갛게 완수돼서 더 좋고 심지어 방울토마토일수록 더 라이코펜이 함량이 높다고 하면서요. 특별히 껍질에 많대요. 껍질에. 그러니까 껍질을 조금 씹기 힘드시더라도 그걸 좀 씹어서 조금 이렇게 드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중간불에 15분 정도만 가열해도 라이코펜이 30%가 증가된답니다. 그래서 토마토만은 생식이 제가 둘째 날에 많이 들었습니다만 생식도 좋지만 토마토만은 끓여서 그래도 약간의 기름 들어가면 좋다네요. 올리브기름 같은 거. 그리고 같이 조리하면 굉장히 흡수율까지 높아지니까 그렇게 드시라. 이렇게 나와 있고. 만약에 식용유가 싫을 경우는 자시라든 호두 같은 거, 기름진 견과류 같이 드시면 좋다. 설탕에 재워 먹으면 될까 안 될까요? 절대 안 돼요. 옛날에 맛을 잘 안 먹으니까 애들 안 먹으니까 어머니들 막 설탕에다 막 재워가지고 뿌려주기도 했는데 설탕에 재우면 아주 비타민 B군 다 날아갑니다.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간의 소금을 뿌려주는 게 낫다. 그렇다면서 나오네요. 요리, 어떤 요리에든지 맛을 띄어나기 때문에 스파게티 그딴 거 아니잖아요. 그냥 국수 삶아가지고 그냥 토마토 갈아 부르는 거잖아요. 맛있잖아요. 자, 세 번째 항염 효과가 있는 게 뭔가? 양배추예요. 암 예방에 아주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베타카로틴, 돌연세포 방지해주고 비타민C 막 좋고 특별히 여기 그 양배추에 있는 게 서프라펜이라는 성분입니다. 서프라펜 이것은 암이라든가 심장질환, 당뇨에 특효가 있다. 헬리코박터균에도 억제해준다. 그래서 여러분 그 위에 그 위장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거의 다 양배추가 다 해결해준다는 얘기 들으셨죠? 예, 뭐 녹즙 갈아 먹기도 하고 쪄 먹기도 하고 뭐 생걸로 채 썰어다가 이렇게 많이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예. 시금치, 뽀빠이가 이거 먹고 힘냈잖아요, 그죠? 예. 시금치, 비타민 A, C, 칼슘, 철분 많이 들어있고 카로티노이드가 들어있기 때문에 활성산소 및 암세포 성장에 억제를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 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거든요. 시금치 대부분 다 나물에서 먹거든요. 나물에서 드시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론 안 먹는 것도 낫겠죠. 제일 나쁜 거는 시금치를 삶아 먹는 거. 그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결석이 생기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래 삶거나 끓이지 않도록 살짝 데치는 게 괜찮지만 제일 좋은 건 뭘까요? 생으로 먹는 거 좋아요. 옛날에는 제가 나물만 먹다가 생으로 먹다가 시금치로 또 생으로 먹기가 그런데 이거 한번 습관 들여놓으니까요. 얼마나 맛있는지, 얼마나 많이 먹을 수 있는지 또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이 시금치를 꼭 생으로 어떻게 생으로 먹을지 생각해 보세요. 저희 집에서는 이렇게 싸가지고 뭡니까 그걸 그 전분을 한 거, 딱 빵 같은 거 거기다가 속 사가지고 먹으면 마치 그 뭡니까 그 피자 같은 거 얇은 거 거기다가 사서 먹으면 그렇게 맛있어요. 안에다가 기름진 거 좀 넣어가지고 하여튼 시금치를 많이 생걸로 많이 드시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항염증에 대한 좋은 음식을 제가 말씀드렸고 이제 좋지 않은 염증을 오히려 일으키는 그런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그림이 뭔가 하면 우리 장벽이 아주 타이트 장치라고 그래요. 단단하게 이렇게 묶여 있기 때문에 절대 통과가 안 됩니다. 통과가 안 되는데 우리가 음식을 잘못 먹거나 또 항체가 이 몸속에서 생성돼 가지고 이것을 끊어놓게 되면 그냥 장에서 막 누수가 생기는 거예요. 독소들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고요. 이렇게 되게 하는 음식이 뭔가를 잠깐 좀 설명드리려고 이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우유 맛이 더 좋을까? 제가 참 이거 말씀드릴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만 사실 알고 공부해보면 우유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신중하게 드셔야 되겠다. 이 그래프는 뭔가 하면요. 우유가 많이 먹는 나라일수록 이 전립선 암의 위험도가 높아진다는 그 그래프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우유를 많이 먹을수록 유방암이라든가 그리고 자궁암의 빈도가 더 높아진다는 그 그래프예요. 예, 참고하시고요. 지난 첫 번째 말씀드리는 이 차이나 스타디를 쓰신 토마스 콜린 캠벨 박사님께서 어떤 말씀하셨는가 하면 어떤 단백질이 가장 강력하게 이 암을 촉진시키는가 하면서 그 답은 가젤이라는 거죠. 가젤이 뭔가 하면 우유에 87% 들어있는 단백질이라는 거예요. 이건 어떠한 경우든지 모든 스테이지에 암에 다 관여해서 증진시킨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이게 상당히 충격적인 이야기긴 한데 이분이 사실은 이 낙농가의 아들이에요. 어릴 때부터 이제 그 집이 아주 많은 소를 키우는 집이었기 때문에 이분은
소젖을 먹고 자랐고, 그 환경이 또 소젖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 환경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기는 이제 어떻게 하면 소가 더 많은 유를 낼 수 있는가에 대한 그 공부를 어릴 때부터 하셨어요. 그런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때요?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참 이 살아오신 배경에서 이렇게까지 이렇게 거꾸로 돌아온다는 건 참 쉽지 않은데 이분은 정말 현명하게 자기가 깨달은 것을 실천하셨던 분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동물성 도안배질에 대한 그 폐해를 아주 제일 적나라하게 잘 파헤치신 분이세요. 자, 우유의 지실입니다. 대량생산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그 속에 호르몬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항생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살충제가 오염될 수밖에 없고,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그 속에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유 하면 칼슘, 단백질. 칼슘이 많으니까 먹으면 더 많이 흡수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흡수는 10%밖에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그 잘못된 그런 산성화되는 그런 것 때문에 칼슘이 더 빠져나가가지고 골다공증이 원인이 된다고 그래요. 참 이해하기 힘든 그런 이야기입니다만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이거죠. 암 발병에 증가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암 발병과 스테이지에 따라 가지고 진행을 가속화되니까 신중하게 우리가 음식을 드셔야 되겠다. 자, 이제 항생제에 대한 이야기 잠깐 볼까요? 한국은 항생제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은 약 9천까지 씁니다. 굉장히 많이 쓰는 것 같죠. 그런데 문제는요. 육류를 생산하는 양이 한국은 1,400밖에 안 돼요. 그래서 미국은 35,000이나 돼요. 그래서 이걸 나누게 보면 사용량 지수를 나누게 보면 얼만큼 더 많이 항생제 쓰는가. 한국은 0.9고요. 미국은 0.25밖에 안 돼요. 결국은 한국이 훨씬 더 항생제를 더 많이 쓰는 나라예요. 단위별로. 물론 양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지만은 사용량 지수로 하면 굉장히 항생제가 많이 들어간다. 우리는 아셔야 되겠고요. 그다음 사료에 있잖아요. 사료에 아스페질러스 곰팡이에 의한 아플라톡신이 굉장히 많이 들었다는 거 우리가 좀 아셔야 되는데, 이 사료를 만들 때, 건초를 만들 때, 그리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들어가는 여러 가지 곡식들, 그런 것 때문에 이 사료에 굉장히 많은 아플라톡신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그래서 자연스럽게 소가 이 아플라톡신이 있는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고 우유도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연구를 해보니까 그 그래프가 그렇습니다. 어른들보다도 오히려 아이들이, 보이시죠? 오히려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훨씬 더 이 아플라톡신이 많이 노출된다는 그런 보고가 있고요. 특히 아이들이 아플라톡신에 노출되면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상당히 치명적입니다.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 이제 막 조금 떼자마자부터 그냥 이유한다고 그래가지고 우유 먹이는 거 보면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좀 공부를 해보면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계란, 또 닭,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주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가축 밀집으로 이렇게 생산하다 보면은 별의별 어려움이 다 있습니다. 항생제, 호르몬, 뭐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계란도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 안전하지 않은 계란들은 위험하다. 닭도 마찬가지고. 자, 이제 또 유전자 변형된 옥수수, 미국산 그 변형된 옥수수는 암을 유발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 실험했다는 거죠. 미국산 그 변형된 옥수수를 갖다가 쥐에다 먹여 보니까 그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암이 생깁니까? 그렇죠? 이것을 검증한 다음에는 프랑스에서 수입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버려진 플라스틱 쓰레기가 잘게 부서져 바다에 떠다니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우리 식탁에 오르는 바지락과 젓갈 같은 거의 모든 수산물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식약처 조사 결과 국내 유통 중인 바지락에서 1g당 0.43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습니다. 굴과 가리비, 백합, 꼬막, 전복 등 조개류와 낙지, 새우, 꽃게, 건조 멸치 등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나왔습니다. 명란젓에서도 비닐이나 플라스틱 용기 성분이 검출. 마이크 갖다 대니까 꺼지네요. 들리셨어요? 마이크 너무 늦어가지고. 결국은 이 어패류 속에 굉장히 많은 미세 플라스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이 다 염증을 일으킨다는 이야기죠. 제 시간이 다 끝나가는데 한두 가지만 말씀 마치고 드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콩에 대한 이야기 잠깐 좀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콩이 참 좋은데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유방 환자들 콩 먹으면 안 된다. 에스트로겐 높인다. 그리고 또 콩을 많이 먹으면 에스트로겐 높아지니까 유방암에 걸린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과연 이 여성 호르몬이 에스트로겐하고 콩하고 어떤 관계 있는가 좀 공부를 해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에스트로겐은 몸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제일 사실 많이 나오는 게 난소에서 나옵니다만은 지방 조직에서 많이 나옵니다. 지방 조직에서 에스트로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너무 이렇게 비만하거나 또 특히 유방암 환자들이 비만하면 굉장히 위험해요. 에스트로겐이 많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에스트로겐이 지나치게 되면 여성 호르몬이 들어가서 암을 일으켜요. 유방암을 일으킨다, 그죠?
그렇지만 모자라면은 발력 부진이 일으키는 거예요. 더 심하게 모자라면은 갱년기 증상이라든가 골다공증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이 여성 호르몬의 그 기능은 이렇습니다만은 식물성 여성 호르몬 콩에 있는 거,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식물성 여성 호르몬은 모양은 굉장히 비슷해요. 마치 호르몬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지나친 것은 막아주고 모자라서는 것은 채워주는 좋은 기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부담 느끼지 않고 드셔도 되는데 지금 거의 모든 그 상식은 유방 환자들은 콩 먹지 마라, 두부 먹지 마라, 콩나물 먹지 마라, 막 그게 꽉 잡혀가지고 절대 먹을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서 뭘 먹으려고 그래요? 잘 먹어야 이 병을 이길 수 있으니까 그냥 닭고기 그냥 어마어마하게 먹어야 돼요. 그럼 뭐 비대해가지고 기름지니까 그게 또 에스로 나올 수밖에 없고. 하여튼 이게 어디서부터 이게 얘기를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이 콩 속에는 이 콩은 사실은 파이토에스트로겐이라고 그래요. 그냥 에스트로겐 아니에요. 파이토에스트로겐. 파이토에스트로겐은 식물성 여성 호르몬이라는 거죠. 특히 이 식물성 호르몬 아이소플라본 속에는 제니스타인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니스타인 뭔가 하면요. 이 그림이 왼쪽에 있는 그림은 이 암세포 주위에 생기는 신생혈관들이에요. 암은 신생혈관 때문에 먹고 살거든요. 신생혈관이 하는 건 정상혈관이 아니고 급하게 만든 혈관들이에요. 그걸 통해서 영양분을 막 빨아들여요. 영양분하고 산소를 막 빨아들이는데 그런 그 암 조직에다가 제니스타인하고는 콩 속에 있는 그런 그 식물성 에스트로겐을 넣으니까 어때요? 신생혈관이 싹 사라졌어요. 강력한 신생혈관 억제제예요.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몰라요. 논문에도 나와 있죠. 콩에 있는 아이소플라본은 무엇을 통해서? P53을 통해서 무엇의 세포를 멈춰준다고요? 유방암 세포를 멈춰줘요. 이걸 이해하시는 분이 왜 그렇게 없을까요?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아주 좋은 음식이 아주 부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결론입니다만은 두 가지 큰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통곡식을 먹어라. 결코 영양분을 음식을 통해서 영양분을 뽑아내가지고 먹지 않도록 해라. 두 번째, 채식 음식을 먹도록 해라. 식물식, 자연식물식이죠. 자연식물식 음식을 먹도록 해라. 이 속에 모든 단백질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특별히 그 단백질의 함량은 8 내지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라. 결코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도록 해라. 이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또 다른 걸 리서치 해보면요. 만약 우리가 동물성 음식을 먹는다든가, 그리고 식물성 음식을 먹더라도 부분적으로 섭취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항산화제라든가 비타민이라든가 그런 미네랄들을 섭취하지 못하게 되는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자연 식물식을 잘 하시게 되면은 어떠한 질병이라도 예방되고 치료되고 아주 치유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 것은 이런 음식을 시작하기만 하면은 이런 유익은 언제 시작될까요? 매달, 매일 시작될까요? 그렇지 않대요. 그 효과는 불과 며칠 내에 효과가 시작되기 때문에, 길어도 몇 주 내에 이런 효과가 시작되기 때문에, 빨리 시작하도록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결론적인 말씀은 요걸 말씀을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대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보혈로 그대를 사셨다. 그대의 몸은 영예로운 그릇이고 주님께 성벽을 둬야 한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소유물이다. 모든 능력과 몸 전체를 의로운 도구로 보존하라. 우리 몸은 우리 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소유물이에요. 사단은 그대의 의지력과 지력을 소유하고자 하지만 그것들은 주님께 속한 것이다. 나는 내 자신이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소유를 조심스럽고 거룩하게 간직하여야 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 천사들 다음으로 가장 고상한 피조물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도달할 수 있게 하신 최고의 표준에 이르고 당신께서 그들에게 주신 능력으로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신다. 시간이 됐네요. 아쉽지만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